1479년 성종 10년 전남 여수에 전라 좌수영이 창설됐다. 조선 초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자 수군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였던 여수에 해군 사령부격인 전라 좌수영이 들어선 것이다. 이제 그 조선 초기에 그 변방의 애구들 침략이 많아지면서 이제 강력한 그 해상 작전을 위해서 이제 수영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라북도 옥구에 있었던 수영이 이제 지금 오늘날 한평, 당시에는 무안인데 그 대굴포로 내려와요. 그래서 대굴포에 가 있다가 또 그다음에 무안의 임치진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영들이 다시 또 전방기지로 나가면서 지금 여수 내래표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1479년입니다. 성종 10년인데 여수 좌수영이 전초 기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그 여수 기지가 만들어진 것은 경상 지역하고 연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 왜구를 전방에서 직접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수가 중요한 전진기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 좌수영은 조선시대 수군의 본거지이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을 승리로 이끈 수군의 중심 기지였다. 네, 주된 건축물이 진해루였고 진해루가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난관을 지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따라서 아마 진난관 터에 진해루라는 건물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 진해루는 정유재란 때 불탄 것으로 생각들 하고 있죠. 이순신이 임진왜란 중에 쓴 7년간의 일기 속에는 전라 좌수영과 진해루가 자주 등장한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당시 전라 좌수영의 객사였던 동원과 진해루에 나가 매일 공물을 받다고 기록돼 있다. 특히 이곳에 있던 진해루는 임진왜란을 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당시에 지휘관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모여서 또 출정을 약속하고 바다로 1차 출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고, 차후에도 그 본영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곳은 그 회의가 열렸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유재난 때 보여준다. 진난관은 우리나라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이 큰 건물을 자리하게 하려고 하면은 주춧돌부터 기둥, 그 다음에 지붕의 어떤 틀거리 이런 것들이 아주 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진난관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목조 건축 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짜임이나 건물의 얼개 같은 것이 굉장히 간명한 거예요. 구조를 간단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크고 장대한 건물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 진난관의 어떤 건축사적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남관에 있는 이곳 전라 좌수영은 조선 수군의 중심 기지로 나라를 지킨 호국의 성지였다. 여수에 전라 좌수영이 들어선 지 100여 년이 흐른 1591년,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다. 이순신 장군이 그 전라 좌수영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은 당시 조정에서 선조라든가 대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본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고 봤던 거죠. 일본의 그 전쟁의 기미가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유능한 지휘관들을 어떤 이유로든지 다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읍 현감으로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종육품에서 정삼품까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7계급이나 이렇게 승진을 하니까 사헌부에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은 그 전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수영에 이순신이 오시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에 부임하자마자 전쟁 대비를 서둘렀다. 휘하에 있는 각 진의 실태를 파악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외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갔다.
진남관 앞뜰에는 돌기둥 2개가 서 있다. 지금은 많이 마모돼 그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래 이 돌기둥은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올려두었던 석주화대다. 난중일기에 이 돌기둥이 원래 4개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오늘날 불을 밝히는 전등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피워서 저녁에 야간에도 훤히 밝히는 건데, 이 야간에 조선시대 때 군인들이 그 군사활동을 한 경우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주 화대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물론 공물을 보기도 하는데 야간 활동을 강화했다고 봤을 때 전쟁 준비에 나름대로 빈틈을 주지 않았다. 근데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이렇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지 1년이 지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전라좌수영에 머물며 외적과 싸웠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끈 거북선을 건조한 곳도 전라좌수영이 있던 바로 이곳 여수였다. 이순신은 적을 격퇴하기 위해 조선의 주력함인 판옥선을 개조해 거북선 제작에 돌입한다. 여수시 시전동 성소마을에는 거북선을 수리하고 정박했던 굴강이 남아있고, 대장간을 비롯해 당시 지휘소 역할을 한 세검정이 복원돼 있다. 선수 앞 바닷가에는 당시 정박 중인 배를 메워뒀던 개선주가 자리하고 있다. 난중일기 속에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하고 시험했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틀 전, 이순신은 마치 전쟁을 미리 알고 대비한 듯 포시험과 최종 점검을 마쳤고, 이후 여수에서 출정한 11번의 해전에서 외적과 맞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순신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위하는 용맹한 장수였다. 뿐만 아니라 효심 또한 지극해 효자 이순신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어머니를 여수 송현마을로 모셔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들러 안부를 살폈다. 이순신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늘 힘과 용기를 북돋워줬다.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은 1598년 12월 16일 노량해협에 모여있는 왜군을 공격하기 위해 여수 묘도를 출발한다. 외적 200척을 격파하며 일본으로 도망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하던 중 이순신 장군은 최후를 맞는다.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의 종지부를 찍은 이 전투가 이순신의 마지막 노량해전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죽음에 온 백성이 슬퍼했지만 정작 주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선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아무래도 선조가 파천을 했잖아요. 도성을 버리고 참 요새 말하면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많이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임금을 보유했다, 호종했다는 그런 공을 내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나라를 지킨 것은 이 의병들이라든지 이순신과 같은 명장이 지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꾸 이렇게 참 이들의 의병과 이순신 선생의 그 공적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자신들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들이 내세운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 대명 은혜론, 명나라의 은혜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 이 충무공뿐만 아니라 우리 의병에 대해서도 그 평가가 아주 이렇게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야말로 한 시대를 책임지지 못한 자들의 이기적인 그 좀 숨김이 많은 그런 탐욕의 그런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겐 그를 따르던 수군들과 수많은 백성이 있었다. 그가 죽은 지 5년 후인 1603년, 이순신이 군령을 내리던 진남관 옆 고수대에 그를 추모하는 첫 번째 비석이 세워진다. 이순신의 부하와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로 새긴 비석, 타루비. 이순신을 생각하고 그 병사들이 그 애도하는 뜻에서 이 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든 시기가 1603년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정부 측에서는, 조정에서는 아직 그런 작업을 못할 때 여수 시민들, 특히 또 여수에 있었던 그 장졸들이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1603년에 만든 걸 봤을 때 전라도민이라든가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이순신 이하에서 이순신을 도왔던 전라의 그 좌수영에 있었던 이 병사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 역할과 자임을 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순신은 이 지역 사람들과 굉장히 한 몸으로 이렇게 전쟁을 잘 수행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라좌수영 수군들의 눈물이 배어있는 타루비 옆에는 이순신과 우리 수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통제2공 수군 대첩비가 서 있다. 1620년에 건립된 이 비석은 국내에서 가장 큰 대첩비로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의 행적과 애국 충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순신을 기리는 이 두 개의 비석은 일제에 의해 사라졌다가 해방 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당시에 그 경찰서에 어떤 전문이 왔냐면, 시국에 반하는 것들은 철거해도 된다고 이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들은 가장 그 요점되는 이러한 타룹이라든가 임진왜란 관련 사적들에 대해서 철거나 훼손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비석들이 옮겨져서 경복궁 뜰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남에 있는 명랑 대첩비도 똑같은 이 운명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것을 46년 되면서 다시 발굴해가지고 오늘날 다시 이렇게 세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습니까? 우리 호남 그렇게 운구가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호남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뭐 하여튼 장터에 술을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래로부터의 추모 열기가 맹렬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인정을 했고, 그때 영의정을 하신 이양복 백사 이양복 선생이 이렇게 해서 충민사가 건립이 됐다라고는 기문을 적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충민사를 건립한다라고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우리 남도 백성들이 자원봉사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후가 한 서너 달 만에 그냥 본 모습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을 향한 그런 추모, 사랑은 사실 우리 남도 백성의 자발적인 그런 헌신, 그리고 이순신이 그만큼 또 신망받았던 유능한 양심적인 그런 행적들이 남도 백성을 감동시킨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명웅은 이곳에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누구보다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호남인들은 그를 따라 국난 극복에 힘썼다. 호국의 성지, 옛 전라좌수영 여수. 지금 우리 곁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무공 이순신과 그와 함께했던 호남인들의 숨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